even as vaccines start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we're not going to achieve any levels of population immunity or herd immunity in 2021. 일본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는데 사망률을 낮추는 게 오히려 윤리적이기도 하고요. 백신 접종 자체가 강제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또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럼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백신 접종을 잘해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냉철하지만 부드러운 분석을 해주시는 최영희 시사평론가, 그리고 바이러스 파이터 이재갑 교수님, 그리고 오늘의 더 특별한 초대 손님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출범을 시키면서 예방접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알려지기로는요, 의료진들 그리고 고령층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접종을 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50대 이상 해당이 됩니다. 해당됩니다. 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소식이 있었죠. 지난 1월 11일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전 국민 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이 밝힌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선 접종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죠. 이 의료시설 종사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거주하는 그러한 이제 시설 종사자, 또는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층, 고위험군입니다. 그리고 성인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또 이제 소아청소년 교육시설 종사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성인층이 빠져 있었거든요. 일반 시민으로 분류되는데 50세에서 64세까지. 그러니까 노인층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중장년, 시니어라고 부르는 세대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저도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됐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19에서 49세를 뒤로 미룬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 원활해서 전체 용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야 연령대 고위험군 맞추면서 젊은 층까지 같이 맞추면서 사망률 낮추는 전략과 전체 유형을 낮추는 전략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백신 물량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부씩 맞춰서는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갑자기 유행을 어차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망률이 높은 분들을 먼저 접종을 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게 오히려 윤리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맞게 될 백신들이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 6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 2월, 3월에 맞는 분들이 9월 넘어가면 다시 조금씩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의 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 자료들이 모여져서 백신 효과의 지속성 부분까지 나와야지 집단 면역이 가능하겠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유행이 당연히 줄어들긴 하겠지만 집단 면역 형성까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12세 이상 연구들을 계획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청소년하고 청소년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아,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빨라야 올해 말이나 늦어는 내년이나 돼야지 접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 아이들이 맞지 않아도 성인들이 한 70% 이상은 맞아주면 집단 면역 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청소년들하고요, 아이들이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가족 간 전파를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파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 또는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 감염돼서 옮기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보육시설 종사자 직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쪽을 먼저 많이 낮춰놓게 되면 아이들이 감염될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사실 백신 접종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내가 돈을 내서라도 맞을 텐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백신이 아니면 맞지 않겠다.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일단 백신 접종 자체가 강제는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서 제가 이제 많이 맞게끔 이제 해서 집단 면역을 최대한 빨리 지금 유도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주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모든 이 접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백신의 양도 다 다르게 저희가 확보를 했고 뭐 그런 원하는 만큼 다 맞힐 수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저희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접종 방식이라든지 접종할 수 있는 시기 들어온 시기가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대상자가 이 순서가 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는 이거 맞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백신들이 전 세계 이 규제기관이나 이런 거에서 대부분 제대로 된 백신을 잘 선택을 해서 지금 중증으로 간다거나 사망자는 100% 다 낮추는 백신들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좋은 백신이니 순차적으로 좀 맞는 일에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 초반에 맞은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현재 입원율이라든지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거의 100%가 유지되는 백신들만 지금 국내에 들어올 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맞춰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믿고 맞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선 접종 대상에 넣어주신 건 감사를 드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다 그런 건 취소하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은 백신을 제일 먼저 개발했고 영국은 제일 먼저 접종을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공언했던 속도보다 접종된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요. 이스라엘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국민 20%가 맞았대요. 이건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로부터는 좀 비결을 얻어야 될 것 같고 영국, 미국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겁니까? 지금 백신이 뭐 미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군사작전까지 동원해서 그 접종하는 사이트까지는 신속하게 배달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백신이 도달은 했는데 그 접종하는 곳에서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기존의 백신과는 다르게 이게 멀티도스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70도씨라는 아주 초저온 온도에서 보관되다 백신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들이라든지 그 녹인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5개로 분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던 거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접종 대상자들을 빠르게 선정하고 그분들을 빠르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실제 접종이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은 준비가 미국이나 영국 등이 상당히 부족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것까지도 다 같이 준비를 함께 함으로써 실제로 접종에서 문제가 없게끔 아주 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잘 배워서 접종까지 모의 접종을 해본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하나씩 놓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복잡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접종 후에 그 아나필락스라든 이런 것 때문에 또 30분 정도 또 머물렀다 가라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이제 이번 백신은 강하게 그게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준비가 철저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처음 맞을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현재 영국의 접종이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이게 발견된 게 있나요? 일단 지금 영국에서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1월 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접종이 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고되고 있는 중증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중증부작용 사례 보고가 됐었으면 우리나라 언론이 더 그랬겠죠. 아마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부작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예방접종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접종 부위가 하루 이틀 지나면 좀 뻐근하다든지 조금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약간 미열이 나가지고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있다든지 이 정도의 부작용인데 대부분은 뭐 약을 안 먹어도 회복이 되는 수준 정도. 그다음에 뭐 병원에 가서 이제 증상이 심각해서 뭔가 문의를 하거나 이런 부작용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1차 접종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접종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그러니까 임상연구의 결과들에 따르면 2차 접종 이후에도 그다지 그런 이제 중증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어서 일단 안전하게 접종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인데요. 사실은
이게 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개발될 때 사실 저 이 벡터를 받아서 다른 백신 개발에 활용도 하고 연구도 같이 했고 작년에도 이제 그 팀하고 이제 옥스퍼드 팀하고 논문도 같이 냈었는데요. 이 바이러스 벡터가 그 한 번 접종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효능이 좋게 원래 알려져서 살아있는 바이러스이지만 또 죽어있는 바이러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특정한 세포에서만 잘 자라고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이미 죽어있는 형태의 바이러스입니다. 상당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항체 반응뿐만 아니고 이 살아있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발현하기 때문에 또 세포성 면역 반응도 상당히 잘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효능뿐만 아니고 아마 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벡터를 사용하면 상당히 그 좋은 백신의 효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사실 집단 면역에 필요한 우리 국민 모두가 맞고도 남을 정도의 백신이 확보됐는데도 추가 확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충분한 양을 확보했지만 이 백신 생산이라는 게 이게 공산품처럼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게 지금 생산을 막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워낙 급하게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백신이 생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나는 또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또 롱텀 이뮤니티나 이런 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속성.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또 어떤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효능이 좋고 좀 어느 정도 안전할 것 같은 백신들로 백업을 해놓은 그런 전략은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백신이 노바백스죠. 네네. 그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사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강하게 추천한 백신이 노바백스 백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임상 1, 2상 결과에서 그 중화항체를 가장 강하게 유도한 백신 중에 하나라서 효능이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접근성도 저희가 좋기 때문에 이 백신을 추천했고요. 그리고 이건 전통적인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매트릭스 M이라는 그 세포성 면역 반응을 또 강하게 유도하는 그런 면역 증강제를 썼고 이게 그러면서 제조합 단백질이지만 또 나노 파티클이라고 지금 이게 아주 면역 반응을 잘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저희가 다 고려해서 제조합 단백질의 어떤 안전성 그리고 이런 그 좋은 면역 증강제를 이용한 세포성 면역 반응 유도 그리고 실제로도 임상을 통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 임상이 지금 한 15,000명 정도 이미 이제 임상 3상이 거의 진행이 막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곧 결과 보고서가 나오겠군요.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미국 임상 3상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12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 좋은 결과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강하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이 폐기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의료진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우려한 것 같은데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예, 사실 이제 어제 그 제가 잘 아는 간호사 한 명, 에볼라 때 같이 파견됐던 간호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접종센터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냐고 저한테 실제로 이제 전화도 하고 연락이 와서 뭔가 이제 준비는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백신마다 조금 다르게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뭐 얀센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들이고 사실 냉장 보관된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하고 거의 비슷한 유통 채널과 접종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대량으로 접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단시간에 접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보관이 돼야 되고 한번 이제 해동을 시키고 나서 5일 내에 접종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일 동안 그 오는 분들이 제때 와가 접종을 안 해버리면 남은 수량 다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들 잘 갖춰야 되고 또 영하 70도의 냉동고를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250대 구매해서 접종센터에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준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시간 동안 접종센터들을 꾸리는 걸 잘 한다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인프라를 고려할 때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순조롭게 예방접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슈 체크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예요. 현재 그 일본에서 브라질 입국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남아공 변이하고는 좀 다른 변이가 확인되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는데 이것은 영국발 남아공발의 핵심 돌연변이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럼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실 영국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 변이 바이러스 잘 걸리는지에 대한 레포트 금방 나올 겁니다. 아마 1, 2월 정도의 데이터만 보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백신 효과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금방 레포트가 나올 거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레포트가 없긴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두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실험들도 진행될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접종한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예방력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고 봐야 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변이들이 계속 생기는 부분들을 잘 모니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질 만한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을 때는 이제 차세대 백신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만들어진 플랫폼에다가 바이러스만 바꿔서 만들면 지금 개발되는 속도보다 훨씬 단기간에 그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정도의 기술력들은 이제 백신을 만드시는 그런 회사들이나 그런 여러 연구소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파이저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자기들 백신이 이런 그 변이종에 대해서 중화나 방어를 잘 할 것으로 이제 실험적인 데이터를 해서 작용한다. 발표를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방어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또 문제는 이게 바로 이런 변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너무 심해서 백신을 우리가 해마다 맞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같은 RNA 바이러스라도 뭐 홍역이라든지 그리고 A형 감염이라 이런 것들은 한 번 개발된 백신을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똑같은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백신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변이의 정도가 이런 홍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심하고, 하지만 독감보다는 훨씬 덜한 이런 정도인데, 이게 이제 우려하는 게 이런 변이가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우려가 안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어디에선가 자꾸 이렇게 변이가 만들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효능이 안 듣는 이런 변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한 이유로도 우리가 전 세계에 같이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이상 실험을 마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상 결과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괜찮게 나왔거든요.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워낙에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들 한 거의 50% 정도 낮춰준다고 돼 있고, 일단 경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에서 치료 기간을 단축해주는 결과들이 뭐 3일에서 한 5일 정도 단축해준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일단은 초기에 아주 투여를 해서 일단 중증 상태로 진행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특히 이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 초기 치료를 해서 뭐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가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아마도 국내에서의 조건부 승인, 일단 이상 결과만 보더라도 먼저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허가가 아마 이달 말 또는 2월 초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까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정부나 방역 당국에게 바라는 말씀이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송 박사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접종 단계에서도 많은 혼란이 지금 오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란이 안 오게끔 정말 그 접종 준비를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제로 그 각각의 백신에 맞춰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저희가 좀 접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 저는 언론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언론의 정보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아까 불안하다. 일본발 바이러스가 뭐 괴물 바이러스냐, 또 변종과 변이도 헷갈려서 지난번에 한번 확인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언론이 정보를 좀 아주 정말 팩트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카더라가 자꾸 들려오다 보니까 이 백신 좋고 이 백신 나쁘고 이 백신도 문제가 있고 저 백신도 문제가 있고, 그런 정보를 보면 누군들 안 고르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부추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이 정말 나올까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접종되잖아요. 이 게임 체인저고 터널의 끝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정말 빠르게 맞고 다른 나라도 맞도록 오히려 독려하는 역할을 우리가 국제연대를 주장해온 만큼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언론이 좀 이거 흔들리게 하지 말고 또 우리는 팩트를 잘 찾아보면서 질서정연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적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독감 백신 때 사실 그때 사망자 수 이런 것들 있었죠. 전문가들이 크게 좌절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안전하다고 얘기했고 그 정도 사망자 숫자는 사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백신에 의한 것들은 아닐 것이다. 과학적인 검증이 사실 필요하고 근데 너무 이제 그 당시에 크게 이제 그걸 백신과 연관을 시키면서 사실 전문가들이 그때 상당히 크게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사실 과학이고 어떤 증거 베이스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언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장되고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독감 백신 그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후로 아마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것이 한 10% 정도 아마 조사에서 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과하게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안전성이나 효능을 최대한 검증하고 그 검증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몰아간다거나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좀 최대한 과학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증거 베이스로 좀 보도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신뢰를 최대한 확보해서 정부가 말하는 여러 가지 접종 전략이라든지 또 접종 방법, 또 접종 대상자별로의 선정되는 백신까지도 국민들이 순응하고 또 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국민들께 바라는 거는 정부가 그 당시에 들어온 백신으로 가장 최선의 백신을 본인에게 접종해준다라고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백신 접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백신 접종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유행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도 백신의 효과가 뭐 100%도 아닌데다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데 난 백신 맞았으니까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생활하겠어. 그러면서 뭐 마스크 벗고 다니시고 뭐 사람 많은 데 다니시고 이러시면 다시 우리가 백신 접종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랑 영국 지금 계속 피크 찍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언제든 또 백신 맞는 접종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더 조바심 내면서 백신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접종해 주셔야 되고 백신을 맞는 모든 과정 중에서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개인 방역에 소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무리 없이 그리고 차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정말 온 국민이 기다리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백신들은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 안전성과 효능을 다 확인해서 추천한 좋은 백신들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이 백신들을 본인의 순서에 맞게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